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위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과 과잉처벌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다뤄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법을 요약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된 겁니다. 2019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2020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은 2019년 9월에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해서 담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처벌 방안이 바로 이 특가법에 담겨 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준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도로교통법입니다. 12조 사항 5항이 신설됐습니다. 12조 사항 5항.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자, 시설 설치죠. 두 번째는 시장 등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다음 시설이나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말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에 신호기,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과속방지 시설, 과속방지 턱이죠.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으로. 자,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돼 있죠? 천천히 30km 이하로 가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견인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어른의 보호자를 지도를 받아서 가능하면 건너다니라. 여기서부터 300m죠? 학교 정문으로부터 보통 좌우 300m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시골길에 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이렇게 색깔이, 바닥의 색깔이 다르죠? 학교 앞 천천히 30 되어 있습니다. 30km 이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측에는 이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죠? 좌측에는 펜스가 없는 그냥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요. 자, 이건 도심지 안에 주택가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km 돼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돼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이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 차 사이에서 골목에서 애가 갑자기 걸어서 튀어나오거나 뛰어서 나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나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무조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되고, 속도위반 같더라도 7만원, 주행차위반 같더라도 12만원으로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7만원, 1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개정된 법률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 법의 5조의 13이 신설되었습니다. 5조의 13입니다. 특가법 5조의 13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인데 13세 미만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죽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셉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일에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자, 그럼 이런 법정형, 여러분 법에 나오는 게 법정형인데 이 법정형이 이 정도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법정형인가
나중에 비교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3개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자, 요거는 스쿨존, 요거는 실버존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 관계자들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도 있고,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시속 30km 이하 속도 제한, 일방통행로 지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잉처벌 논란은 바로 특가법 5조의 13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린이가 사망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할 때는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인데 매우 세다는데 얼마나 센가 볼까요? 자,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를 해봤더니 어린이 사망사고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었을 때는 강도죄, 강간죄, 음주 사망사고, 상해치사와 같습니다. 법정이 같아요. 강도 강간과 같다. 음주 사망사고 같다. 엄청나게 센 거죠.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자, 아까 1년에서 15년 이하 했죠? 그런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입니다. 형법상에. 강제추행보다 세고, 상해죄는 7년 이하입니다. 세고, 중상해, 특수상해, 중상해는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중상해도 1년에서 10년이니까 중상해보다 세고, 특수상해보다 셉니다. 특수상해는 둘 이상이 하거나 또는 흉기를 들고 누구를 때려서 어떤 신체 완전성을 해야 하는 상해,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특수절도도 1년에서 10년이니까 특수절도보다도 어쩌면 어린이 보호구에서 애를 다치게 한 게 더 크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정형이 굉장히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걸 가행처벌이라고 하느냐? 자, 민식이법도 청와대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는 민식이법 반대 청원도 34만 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민식이법을 개정해 주라는 청원이 지금 있었죠? 자, 그럼 왜 과잉처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사고죠. 그런데 고의범인 강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로 볼 여지가 존재하죠. 과실범인데 이런 고의범과 고의 중에서 아주 죄질이 나쁜, 흉악한 이런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 이거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를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살짝 찰가사고 입었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와서는 우리 애가 많이 놀랐으니까 보약이라도 좋은 걸 지 먹여야 되겠다 하면서 300만 원을 요구하면 거의 99%는 3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왜? 300만 원 안 주고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이요. 그럼 부모가 300만 원 달라면 300만 원 줘야 되고, 400만 원 달라면 400만 원 줘야 되고, 200만 원 달라면 200만 원 거의 줘야 될 겁니다. 왜? 처벌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사실은 살짝만 다쳐도 심지어 시속 30km 이하로 가도, 미만으로 가도 보호구역에서 다치기만 하면 무조건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부모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상 교통사고 예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 사진 봤죠? 이런 곳에서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는 데서 예를 들면 주황선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없지만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이 차 때문에 본인에게 주황선을 넘어가겠죠? 넘어가는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자전거나 사람이 튀어나오면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거죠. 1년에서 15년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그리고 애들은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그냥 쑥쑥 튀어나옵니다. 자전거 타고 막 나와요. 사고만 났다 하면 어쩌면 운전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죠. 어린이 보호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예방 어려워요. 자, 이런 근거로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억울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가지를 제시할 건데, 첫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권을 제외한 모든 인도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애들이 횡단보도 이외에는 튀어나온 걸 막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권에는 반사경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쿨존 내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과속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망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때는 이 불법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처벌 수위를 적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2만 원이 아니고 한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범칙금을 매기는 강한 처벌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쿨존 내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모든 기기 어플리케이션의 경로 탐색 옵션에 스쿨존 제 옵션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굉장히 특이한 거죠. 관할을 붙여서 개발사에 권고해야 됩니다. 내가 스쿨존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난 어디 갈 때 스쿨존 피해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개발사에서. 결론입니다. 민식이법이 좀 졸속으로 만들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형량이 과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졌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므로 이 법이 만들어진 초기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를 지키고 싶은 운전자들의 불안함도 덜 수 있는 방금 말한 5가지 제도 개선책이 선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